이제 교과서를 쓰고 강의안을 쓰고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을 여러 번 받고 하면서도 또 이제 기출이나 육실 작전을 풀고 나서 이 기본서를 보면 '아 이 문장이 나왔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기본서를 읽으라는 것이 그런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복습하거나 '이거 봤는데.'라는 것을 체크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그때쯤 되면 손가락에 있는 쟁점들도 '아 이거 합헌인데 위헌인데 이 부분은 합헌으로 봤지. 무슨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지.'를 기출에서 만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고런 것들을 체크하고 내가 틀렸으면 거기다 표시하고 혹시 안 달려 있으면 그 옆에다가 메모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거나 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까 인터넷 신문 5인 이상 고용 조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기출이 여러 번 됐으니까 고팔레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인제 집회 자유까지 하면 책이 크게 이권 파트는 좀 중요한 거 는 좀 다 보게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 인제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쪼끔 헷갈리고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음. 집회의 자유 넘어오시면 21조 1 항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했고 21조 2 항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위반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 자유의 부분 보면 집회의 자유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일정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다. 집회의 자유 그쵸? 법인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죠. 집회를 통해서 의사표시할 수 있죠. 또 결사도 만들 수 있죠. 결사의 자유는 법인, 집회의 자유, 법인도 포함된다. 요거 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냐면 10년 법원 구급 시험에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집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가 기출됐었던 지문을 한번 읽어 드립니다. 집회의 자유는 이 개인의 인격 발현이자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리를 구성한다. 불가결한 요소에 속한다. 이런 문장들 여러 번 기출됐죠. 집회의 자유 내용에는 밑에 시위의 자유 포함된다 했죠. 시위 자유의 의미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요게 시위의 자유의 개념이고 이것 또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시의 자유. 이거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기출이 많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쵸? 특히 집회의 자유는 현대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뭐 이렇게 소수 집단, 소수의 양심, 소수 집단 요 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의 개념은 집회는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 회합만 의미한다. 2인 이상이면 되고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하고 있죠.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지나가다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고 이 집회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 있고 집회 장소는 특히 의미가 있다. 누구든지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표현들. 그러나 그다음 이제 보호 영역 보면 평화적 집회만 보호한다. 따라서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거 이따금 많이 나오죠. 기출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8년 경채 시험 이후에 18년 입법, 22년 법원 경채, 법경, 23년 경찰 승진 시험에서 또 이거 평화적 집회 보장 부분이 기출이 됐어요.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온리 평화적 집회만 보장한다. 기억하시고 집회의 자유 보장 내용은 시간, 장소, 방법, 목적, 준비, 조직, 지위, 참가, 선택 이런 거 기출됐었죠. 그래서 일체의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라는 것이죠. 6번이고 이 판례도 20년 서울 7급 나오고 23년 경찰 승진 시험에 출제가 또 됐습니다. 자, 집회의 자유는 21조 2항이 특별히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건 먼저 검토합니다. 그런데 허가제 위반은 없습니다. 헌법 21조 2항은 허가를 금지하고 있어서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분명히 했다. 여러분들 여기 헌정사 나오네요. 3차, 7차, 9차. 3차에 규정됐다가 72년에서 삭제, 7차에 삭제됐다가 9차에서 부활했다. 허가제, 검열제, 언론 출판의 자유의 허가 검열, 집회 결사의 자유의 허가제 금지 규정은 3차, 7차, 9차의 헌정사를 갖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헌법 자체에서 직접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뭐부터?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 심사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1차적인 심사 기준이 된다. 이 표현도 기출 여러 번 됐습니다. 2번은 넘어가고 3번, 2번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3번은 그런데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고 사전 심사하여 일반적인 집회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집회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개념 자체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 특히 집10법 10조에 있어서 야간에 5개 집회를 못하도록 해가 진 후에 5개 집회 못하도록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거 이거 허가제냐라고 했더니 허가제 아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줄 보면 이 지난 글씨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사전 허가는 헌법상 금지된다. 그러나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사전 허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기출이죠. 기출. 행정청에 의한 사전 허가는 금지되는 게 맞다. 그러나 입법자가 법률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사전 허가라고 할 수 없다. 이 사안은 끝에 집10법 10조는 5개 집회의 시간적 제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것은 사전 허가 금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해보니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의 경우에는 직장인 학생은 사실상 집회를 참가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하여 즉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는 시간적 제한 규정은
그냥 법률에 의한 일반적 제한에 불과하지 사전 허가 금지 원칙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침해 치유성 원칙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이죠. 밑에 기출 OX 보면 17년 법안 9급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21조 2항이 금지하는 사전 허가에 해당한다. 아니라고 했죠. 행정청이 사전 허가 금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시법 제한을 이제 집시법 내용을 먼저 보면 집회 시에 관한 법률 2조 정의 규정의 5회 집회 천장이 없거나 아니면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다. 시위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봤죠. 시위도 집회의 자유의 내용이 포함된다 하나 또 여러분들 기출에서 봤던 거 생각나십니까? 꼭 반드시 행진해야 되는 것 아니라고 했죠. 장소의 이동을 포함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이동하지 않더라도 장소를 행진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위력 기세를 보여서 어쨌든 영향을 주는 행위까지 넓은 개념이다. 정리하시고 5조. 5조는 절대적 집회 금지입니다. 1호. 헌법재판소 해산된 정당.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을 위한 집회 시위 금지 예외 없습니다. 2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직접적 위협을 끼칠 명백한 그렇죠? 폭력적 집회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지 않겠다. 6조 5개 집회는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시위 시작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해라. 그리고 접수증 주라는 거고 3항 보면 요거 한번 나왔죠.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내라. 24시간 전에는 철회 신고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8조로 넘어가면 경찰서장은 집회 시위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데 몇 시간 내에 48시간 이내에 이틀의 시간은 줘라. 이것도 최근에 기출입니다. 48시간. 집회 금지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특히 이항 관련해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으면 일단은 시간, 장소를 나눠서 하도록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되지 않았을 때 3항 뒤에 접수된 집회 시위에 대하여 금지 통과할 수 있다 이지만 무조건 뒤에 거를 금지 통과할 것은 아니라고 했죠. 경찰서장이 혹시 집회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지 그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본 뒤에 금지 통고하라는 판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조 집회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나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그러면 일주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이네요. 10일 이것도 기출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일자 보면 집회 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5개 집회 신고해야 되고 철회는 24시간 전에 해라 라는 것이고 금지 제한 통고는 48시간 이내에 해라 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은 10일 이내에 해라. 조항. 여러분들 경찰학에서도 물론 나오겠지만 한번 같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헌법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국회 시험에서 나왔죠. 그다음 10조 고개 집회 시위의 금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시간 제한이죠. 아까 이것이 뭐다? 21조 2항 허가제는 아니다. 다만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내렸는데 말을 또 안 들어. 그래서 헌법 불합치 내리고 다시 한번 한정위원 결정으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는 시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한정위원 결정 한 번 더 내리죠. 그럼에도 여전히 법률 개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11조. 장소 규정 11조는 너무 중요하죠. 1호 국회의사당, 2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4호 국무총리 공간, 5호 외교기관, 외교사절의 숙소. 여기는 옛날에는 그냥 1, 2, 3, 4, 5 이렇게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1호, 2호, 4호, 5호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모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헌법 불합치 위원 결정이 난 이후에 단서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다만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해 주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3호 대통령 관저, 여기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죠.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행정, 입법, 사법의 수장들의 공관입니다. 여기는 예외 없이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헌 단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예외 없이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결정 났습니다. 집회 자유 침해한다. 위조. 경찰 관서장은 교통소통에 필요하다면 금지하거나 유지를 위해 조건 부처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고, 필요하면 13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선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의식, 관훈, 상대,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6조부터 12조까지 규정, 특히 5개 집회 사전 신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모해두세요. 5개 집회 사전 신고 적용 X. 16조 주최자는 질서 유지해라. 그리고 그것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지인으로 18세 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고, 주최자는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 선언해야 된다. 19조, 이거 가끔 헷갈린다고 했죠. 경찰관은 정복 입고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옥내 집회는 정복 플러스 뭐다? 긴급성입니다. 옥외 집회는 정복이 입고 들어갈 수 있지만 옥내 집회는 정복 플러스 긴급성. 옥내 집회에 정복 입고 들어오면 얼마나 위축돼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만. 20조. 관할 경찰서장은 자진 해상을 요청하고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6조 1항에 따른 2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이게 5개 집회 미 사전 신고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이 규정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왜? 무조건 해산 명령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실질적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해산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칙. 어쨌든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23조 벌칙, 10조 본문, 11조를 위반한 자. 10조가 뭐예요? 10조. 5개 집회 시위의 금지 시간, 11조 금지 장소 위반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 5개 집회에 관련된 부분 시간 제한 규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20조 위반의 경우에는 24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답헌입니다. 답헌.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벌칙 적용.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라는 것이고, 뭐 과태료 규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볼게요. 판례. 이 표현 기출된 거 보셨죠? 집회를 제한해야 되지 금지하고 해산시켜버리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집회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 정당화되며 특히 금지, 해산, 없애버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될 수 있다. 다른 조건 붙여서 허용한 다음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다. 제출 질문이죠. 자, 집시법 5조의 집회 시위의 금지 규정은 내용 금지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거 잠깐 봤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이거 어쨌든 위헌성이 확인됐습니다. 문헌 해석상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다만 합헌적인 면도 있으므로 그 행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위헌, 그것에 포함되면 합헌, 한정, 합헌 결정.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려우면 그냥 위헌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 위헌으로 기억하시고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삭제됐고, 두 번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시위, 이것도 내용 금지입니다. 그 장소 금지 규정과 달라요. 또 3호,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되는 집회, 시위, 이것들 모두 목적의 정당성은 있지만 첫 번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할 염려가 있게 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거. 오히려 재판에 대한 네 번째죠. 정당한 비판은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2단계부터 부인했고 또 사전적, 전면적 금지라는 점에서 최소 침해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근데 이거 2단계, 3단계 위반을 물어보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용 금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가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면적, 사전적 금지라는 점에서 그냥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 집회 의자를 침해한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 그럴싸하다. 그러나 이거 너무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을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끝에 부분 사회 현실이나 정부 정책,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 표명 일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이런 것들은 내용 금지하는 것이고 다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했고 현재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밑에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을 위한 집회,
폭력 집회만 금지하고 있죠. 내용 금지 규정은 요거 2개만 남아있다. 그다음 이제 5개 집회 시위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집시법 6조 합헌이라고 했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거 같은 취지. 이것이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협력 의무로서의 신고고 신고만 하면 집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사전 허가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 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답헌이죠. 이 판례가 5개 집회 사전 신고 제도 21년 판결에서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1번, 2번, 3번 쟁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사전 신고는 협력 의무 신고여서 사전 허가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2번째,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긴급 집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등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또 형사처벌하는 법정형이 그렇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정형이 과잉형벌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쟁점, 그렇죠? 제가 뒤에 썼죠. 위헌 5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해서 3번 쟁점, 과잉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1번, 2번은 맞아요. 그런데 과잉형벌 아닌가요?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과잉형벌 해당하지 않는다. 합헌. 최신 판례 때문에 한번 봐두고 그 다음 중복된 5개 집회 신고서 전체를 반려한 행위 요거 집회 반려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래서 집회를 못 열죠. 그래서 헌법 소원한 것이고 경찰서장은 가운데 부분 보면 5개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만 접수시키면 원칙적으로 5개 집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것은 법률 위반 원칙 위반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에 근거 없이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경찰서장이 2개를 폭력 사태 발생 우려된다는 이유로 둘 다 모두 반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 순위를 확정하는 노력을 하고 후순위 접수된 시위나 집회를 제한 통고했어야 되는데 그냥 1번, 2번 모두 반려해버렸다라는 것을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봤네요. 중복된 5개 집회 신고서를 전체 반려해버린 거. 그리고 2번째 판례, 비교 판례도 중요하죠. 집회의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 통고할 수 있지만 경찰서장이 바보가 아니죠.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가장 집회인지를 판단한 뒤에 것을 반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 자체,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에 이런 금지 통고가 있었다면 이 집회 금지 통고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헌법 시험에서는 기출 OX처럼 나오고 있죠. 집회의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가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게 아니죠. 판단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 뒤에 것을 통고해야 되고 가장 집회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려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권한이
맞다가 틀린 부분입니다. 미신고의 집회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령하고 처벌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고의 집회 형사처벌 규정이 합헌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고는 협력적 신고이므로 허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보호 범위를 벗어나서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산 명령 대상으로 미신고의 집회 시위를 해산 명령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석으로 대법원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투여한 경우에 하나여 해산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 자체가 합헌으로 가는 것이죠. 17번, 아니 그 밑에 기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5개 집회는 불법 집회이므로 언제나 해산 명령 내릴 수 있다? 아니죠. 언제나 아닙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하나여 내릴 수 있고, 따라서 이 미신고 시위에 대해 해산 명령 불응죄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도 합헌이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이 판례는 넘어가겠습니다. 과잉금 저축에 반하여 집회자를 침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5개 집회. 신고는 했는데 뚜렷이 벗어났어요. 이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뚜렷이 개념,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메모 하나 더 해두시라고 했죠.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 시위에 대한 해산 명령 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24조 5호 규정인데 이것도 집회 의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명확성 원칙 위반도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년 국회 국급에서 기출됐어요. 채팅으로 들었습니다. 쟁점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형사처벌에도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 제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 이거 헌법 불합치 났죠. 다만 사전 허가 금지 위반은 아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고, 또 헌법재판소가 두 번째 한정위원 결정을 내려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 위반된다 봤죠? 5개 집회뿐만 아니라 야간 시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야간 시위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24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적용되는 한 헌법 위반된다. 이렇게 봤죠?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장소적 제한 규정은 아까 다 봤고 판례 보면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의 집회 시위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예외둬야 된다는 것이고 반면 비교 판례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현재 규정 상태는 합헌입니다. 세 번째,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또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의 집회 시위 전면 금지는 헌법 불합치 법원, 각급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죠. 각급 법원 100m 이내의 집회 시위 전면 금지는 헌법 불합치다. 특히 이 판례가 조금 많이 나오죠. 법원 근처에서 하더라도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인근 국가기관이나 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또
법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 관련된 의사표시를 전달을 하거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등 법관의 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법행정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는데 무조건 각급 법원 근처에서는 전면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표현들 기출 많이 되죠. 사법 행정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허용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위에 법원 대상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법원이 아닌 경우도 있고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 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한다는 것으로 반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나왔던 기출 지문들이 좀 있었죠. 이 표현들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면 금지, 금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여전히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함정에 많이 빠지셨어요. 이 판례 발표해놓고 기출 나오면 꼭 체크하십시오. 밑에 법원 구급 기출 OX 보면 각급 법원 인근의 집회 시위 금지 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적 수단은 인정했어요. 전면 금지가 3단계 위반입니다. 이거 아까 내용 금지 그건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고 3단계 침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까지는 인정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가 보이네요.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또 심사를 해보는데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촬영한 것은 인격권,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특징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촬영하는 것이고 결론은 침해하지 않는다죠. 체류의 혼합살수.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이런 위해성 경찰 장비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물을 살수차 사용하는 것은 기준이 있죠. 그 물에다가 체류액을 섞어서 혼합 살수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2년 경찰 승진시험 이전에 20년 입법시험, 21년 비상계획관 시험에서 이 지문들 기출이 됐어요. 직사살수, 살수하는 거 좋은데 살수할 때도 일정하게 다리 아래로 그쵸? 하도록 최소한 제한을 해야 되는데 머리, 가슴에다 쏴버렸다는 거죠. 수단의 적합성부터 부인해서 생명권 집회자를 침해했다 라고 봤습니다. 삼보일배, 문재인 대통령 삼보일배 제지한 것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시위자율도 포함한다. 장소도 중요하다 이야기했지만 이때 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등의 삼보일배를 제한하는 것이고 필요하다.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우리 경찰 2차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마지막 최신 판례 중요하죠. 무지무지 중요하죠.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개최를 금지한 거 이거 최신 판례 집에 들어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이 개념
이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네요. 그런데 집회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무슨 심사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권이고 심사 기준 엄격하게 한다. 하나. 세 번째,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모임이나 개최를 전면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하여 결론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여러분 이거 기출이 이미 됐습니다. 23년 법원 9급 표시해두세요. 23년 법원 9급 시험에서 기출을 했습니다. 손가락 보면 같은 취지, 아까 우리 봤던 판례들이죠. 현수막 광고물 하면 어떻다고. 광고, 문서, 도화 이런 것들도 이제는 허용해주자.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지만 확성장치 사용 금지는 여전히 합헌 이렇게 됩니다. 다 봤네요. 무지무지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최신 판례 이번에 이제 정리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관련된 거,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들, 그거는 또 선거권 관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 사이에 우리 이제 26일 날 최신 판례 특강 할 건데 최신 판례 특강에서는 요거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2년 최신 판례는 미리 틈틈이 봐 두셔야 되고 강의를 안 들었던 분들은 판례 특강을 미리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6일 날 진행하는 것은 2023년 상반기 판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특강 할 때 제가 요거 22년 판례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때 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관련된 이 공직선거법 위헌 조항들 쭉 한번 일별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이제 선거운동 방법을 다 제안했지만 많이 풀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화려해질 거고 소란스러워질 거고 요란해질 것이다. 여전히 금지하는 확성장치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위헌이 낮다 정도로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